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파자 낭독의 성우 송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늦은 저녁 시간인데, 우리가 오프닝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우리 낭독회를 보러. 네, 너무 감사하죠. 우선은 우리 와주신 우리 청중분들에게 우선은 좀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네. 저희 3개월 동안 이렇게 기초반 같이 함께 낭독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저희 기초반에서 정말 3개월 동안 너무 열심으로 방장님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정현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김정현 선생님께서 저희 반 소개 그리고 오프닝을 맡아주셨습니다. 정현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용용용용용용용. 네,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반 김정현입니다. 저희 기초반은 2023년 12월 13일에 시작해서 송정희 성우님과 저 포함해서 10명으로 12주 동안 같이 낭독 인연을 맺어온 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낯가림과 우울감이 심하고 말을 내뱉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낭독 기초반 선생님들과 성우님께서 저를 이뻐해 주시고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다독여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방장이 되었을 때 솔직히 많이 떨렸는데 제가 보기 편하고 복습 차원으로 했었던 그림들과 낙서로 그렸던 캐리커처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정리했던 것이 한 번에 보기 좋다고 해주셔서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벌써 1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열심히 하며 힐링도 받고 따스한 기운도 받으며 갈고 닦은 저와 다른 선생님분들 낭독을 즐겨주세요. 네, 우선 정연쌤, 첫 낭독자인 최미라 선생님께서는 강의하는 날이 아니어도 낭독 소모임을 주최해 주시고 좋은 참고 자료 등을 공유해 주신 감사한 분이십니다. 낭독으로 내면의 회복을 열심히 밟아나가고 계신 최미라 선생님의 첫 번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최미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정연쌤, 오프닝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섬세한 정연쌤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정연쌤은 우리 반을 위해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수업 정리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 배경에 있는 캐릭터도 그려주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정연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부자였던 최미라입니다. 제 취미는 판소리, 신앙송, 캘리그라피, 그리고 독서였어요. 좀 많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것저것 배우는 걸로 풀었거든요. 그런데 취미 부자인 저에게 낭독은 방랑객의 종착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낭독을 접했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소리의 울림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뿌듯해서 낭독에 매혹되었습니다. 지금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낭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낭독을 하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또는 치유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낭독을 통해서 안정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더 낭독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치유의 소리. 느지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곳이 성당인데 그곳의 지붕을 어쩌겠다는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고 말았다. 어디 때가 튀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마음에 때를 벗지 못하면 기분도 답답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씻고 오나 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도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리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해서 멀리까지 곧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곤거려 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목소리도 여유를 찾는가 보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팔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는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동그만히 앉아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던 그때,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야만 했다.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들려오는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 집과 집 사이 방음이 되지 않아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 양은 그릇 나뒹기는 소리, 세간살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 자지러지는 아이들 울음소리,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 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수다쟁이 빨간머리 앤과 떠들고 씩씩한 톰 소여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처럼 조그맣고 어린 제재와 함께 포르투가 아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분만이 남았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풋풋하고 신선한 목소리의 소유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운 소리가 나올까요? 아마 고운 심성과 굳은 심지에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낭독자, 지적이고 우아한 황지아쌤을 소개합니다. 네, 최미라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낭독을 듣노라면, 뭐랄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있어서 듣는 저희들에게 아주 힘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지아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단순히 소리내어 있는 활자가 아니라 작가의 이야기에 제 목소리를 더하여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낭독 수업을 통해서 글을 읽는 내 마음과 상태, 또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 반 선생님들이 낭독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와는 다르게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고요.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친 저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낭독은 그런 저에게 감정적으로 큰 위로가 되어 주었고, 눈으로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행복감이 제 온몸 가득 퍼지는 경험을 전해 주었습니다. 낭독은 그런 저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었고, 낭독을 통해서 받은 위로와 사랑을 저처럼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득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쉼이 있는 낭독.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재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흥얼거리다 보면 코 주위에 잔잔한 진동이 느껴지고 입술에 파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 코가 건강해진다.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기도 한단다. 작은 진동만으로도 감각이 깨어난다고 볼 수 있다. 집중해서 낭독을 할 때면 향기가 체감되기도 한다. 새콤한 레몬을 표현한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고
향이 느껴진다. 또 벌레를 표현한 글을 읽으면 스멀스멀한 느낌이 들며 몸속이 근질거리기도 한다. 글의 내용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낭독을 해도 별 감흥이 없고 감각이 둔탁하게 느껴진다.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듯이 낭독할 때도 휴식이 필요하다. 안식할 때 모든 감각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새롭게 깨어난다. 악기가 빈 공간을 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여백이 있어야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사이 쉬면서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다.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금식을 해보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3일 금식을 하는 동안 신기한 체험을 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각도 세밀하게 살아났다.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사소한 거짓말도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을 품었던 안 좋은 생각들도 깨달아졌다. 안을 비우는 동안 마음의 감각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다. 금식 후 식사를 하니 미각도 더 예민해졌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섬세하게 살아났다. 그동안 얼마나 내 혀가 자극적인 맛에 취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쉬고 비워내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그래서 전해지는 향도 맛도 더 향긋하고 생생하게 다가왔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금식을 하고 낭독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낭독이 예전 같지 않다고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다. 낭독하는 재미에 탄력이 붙었다면 계속해서 즐기면 된다. 만약 텍스트를 읽어도 별 감흥이 없고 그저 글자들의 덩어리라고 생각된다면 책장을 덮어도 좋다. 쉬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다. 그때 다시 책을 읽으면 된다. 억지로 무리해서 하지 말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담이 찾아올 수 있다. 소리내는 일이 직업인지라 오랫동안 낭독을 하며 살아왔다. 일상에서 생긴 상처나 스트레스를 글을 읽으며 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강좌와 모임에서 그 유익을 알렸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낭독을 하길 바라고 소리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이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휴식 있는 낭독이 있었으면 한다. 한두 번 낭독을 한다고 해서 내면이 회복되거나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읽으며 진지하게 텍스트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휴식을 가지며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지치면 쉬어가도 된다. 나 역시 글을 읽다가 글맛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한다. 한숨 잠을 청하기도 한다. 그래야 놀이인 낭독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TV를 보며 쉬다가 퇴근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일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책을 꺼내 들고 나직이 소리를 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낭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긴장돼서 제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들켰나 모르겠네요. 다음 낭독가는요, 낭독을 할 때 늘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쫀쫀하고 힘 있는 목소리, 특히나 도입부가 아주 멋지신 도입부 장인이십니다. 김숙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선생님은 약간 풋풋한 사과 같은 모습에 목소리가 새콤달콤했어요. 그래서 낭독하는 내용도 입이 침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숙이 아니고 강숙입니다. 저는 낭독 기초반 강숙입니다. 저는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떨려요. 멘트를 적어놨는데 멘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낭독을 시작할 때 한 몇 주 동안은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게 뭐라 그러죠? 막 긴장과 떨림이고 발음도 안 되고 헤매는데 송정희 선생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이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 내가 이걸 시작해야 맞나 싶었어요.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그 낭독을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반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 만남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싶어서 1년치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초반이야. 기초반이니까 하루 강아지니까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 계속 나하고 같이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낭독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책 읽기에서 목소리로 만나는 책 읽기라 그게 다른 감성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목소리가 나날이 바뀌는 거와 제 목소리가 바뀌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낭독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업 시간보다 모임 시간이 더 재밌었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른이니까 재미와 의미 중에 보통 의미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재미에 한 표를 더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낭독을 잘하려면은 기초반이니까 아직도 갈 길이 정말 먼데 갈 길이 멀지만 가는 곳곳에서 저는 놀다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낭독이 앞으로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평생을 같이 갈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안 하고 그냥 좀 즐기면서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 낭독을 즐거운 놀이를 주셨을 때 나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싶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에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눈에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지만 나는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외동딸로 자랐다. 그 시절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모여 고무줄, 망까기, 땅 따먹기 하며 동네 골목에서 뛰어노는 게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숙제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실뜨기도 함께하며 잘 놀고 다투며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귀가가 늦었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툭하면 전기가 끊기곤 했던 그때는 캄캄한 공간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지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를 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소리가 무서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빗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빗소리가 잦아들면 내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렇게 소리로 방 안을 채워나갔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숙제도 소리내어 읽으면서 했고 숙제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다시 또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게 참 재미있었다. 낭독을 시작하니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다. 오히려 친구들은 놔두고 먼저 집에 돌아와 숙제하며 낭독하는 날이 많아졌다. 원래 나는 소심한 아이였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여린 목소리였는데 낭독을 하면 할수록 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줍게 내뱉던 한 문장, 한 문자가 에너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라라랜드 주인공처럼 팔랑이는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는 것처럼 나는 낭독 안에서 신나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수업 시간에는 번쩍 손을 들고 발표도 하였다.
돌아가며 책을 읽는 시간이면 내 목소리에 취한 선생님은 다음 학생의 순서를 놓치실 때가 많았고 친구들도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에이, 그냥 혜정이가 읽으라고 해요. 그 반응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정아, 너 이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려무나. 설레는 이야기였다. 낭독이 한없이 재미있고 혼자서 놀거리가 없어 즐겼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성우가 되었다. 현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놀 뿐이다. 놀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 놀면서 실수하면 모두가 깔깔대며 즐거워한다. 그때 내가 그랬다. 까르르 웃고 즐거워했으며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만끽했었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지금도 나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누워 지내며 여유를 누린다. 누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한다. 낭독하며 뒹굴다가 그대로 잠이 들 때도 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함께 뒹굴며 동침했던 책을 들고 누운 자세에서 다시 낭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잠에서 깨지 않아 둔탁하고 거칠거칠하다. 그런데 그때의 목소리가 꽤나 매력있다. 뭔가 게으른 듯 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관능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게 누워서 소리를 내다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소리 반하게 될 것이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줍은 미소와 보조개가 너무나 매력적인 조수연 선생님이신데 저하고 다르게 수연 선생님 목소리에는 그 촉촉한 봄비 같은 그게 느껴져서 되게 좀 그 산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수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시원하고 밝고 또렷한 강수 선생님의 목소리 너무 매력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옅은 미소와 함께 퍼지는 편안한 낭독 덕분에 귀가 즐겁고 마음도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 만난 낭독인 즐거운 놀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를 오롯이 바라보고 또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낭독을 만나고 있습니다. 낭독으로 만난 나와의 첫 만남, 그 시작은 민망함과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쫓기듯이 서둘러 낭독하는 저의 모습은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의 모습, 날 것 그대로였거든요. 낭독은 천천히 여유롭게 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쉼과 여유가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낭독은 저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글들이 영혼으로 다가와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고 내 목소리를 가꾸고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 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 후로 심청과 같은 판소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동안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활자가 흥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고 속에 쌓인 것을 꺼내놓고만 싶었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글로 쏟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 3시간을 울면서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했다. 읽으면 감정이 동하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접하면 마음에 찡한 울림이 오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감동이 더 깊어진다. 텍스트가 소리로 변해 마음에 닿을 때 내면의 파문이 인다. 어떤 때는 글의 내용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낭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묻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소리에 흔들려 들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낭독을 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식힌 것 같이 맑아진 느낌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봉사자들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봉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만나면 부담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즐기라고 말한다. 봉사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낭독을 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하신다. 역시나 봉사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다. 자신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낭독을 할 때 소리도 잘 나오고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면 된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낭독을 해주실 분은 사랑스러운 여자 권현진 선생님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낭독에 취할 줄 아는 멋진 여자. 부드러움과 배려심이 몽글몽글 묻어나는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주수연 선생님 어머나 너무 사랑스럽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수연 선생님 낭독 잘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수연 선생님의 그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 오늘 저에게 그런 낭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만난 낭독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멘트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낭독이라는 게 이런 걸까? 내가 지금 여기에 이곳에서 이분들과 함께 낭독회를 하네. 이런 분위기에 이런 감정들이 오갈 수 있구나.'를 지금 이 순간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낭독이 할 때마다 다른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를 준비한 게 쪼금 있었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낭독 수업을 하며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과 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입니다. 어쩌다 시작한 낭독이 저에게 이렇게 낭독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낭독 강좌의 수강생들은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삶의 궤적이 있다. 평소엔 말이 거의 없고 꼭 필요할 때에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학생도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조차도 처음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였던 분이다. 어릴 때에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시던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하구나 하며 소회를 밝히셨다. 더듬더듬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나의 기분을 그 위에 얹어도 보고 그러다 결국 작고 느리지만 온전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기간이 길수록 내 소리를 되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 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새떼가 퍼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낭독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낭독을 해주실 분은 임미주 선생님입니다. 임미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세요. 듣다 보면 계속 듣고 싶어지는 목소리를 내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쫄렸을지 제가 정말 얼마나 어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임미주 선생님의 그런 매력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주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따스한 아침 햇살 같은 현진 선생님의 낭독이 좋아서 입꼬리가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을 못하고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낭독을 하며 나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헤맬 때도 있었지만 가슴속에 설레고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어요. 나에게 낭독이란 소풍 가는 날이에요. 설렘 가득 안고 보물찾기 하듯 내 목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관찰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소풍을 가려고 해요. 평생을 함께할 내 영혼의 소리,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요.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자주 듣는 고민이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매력 있는 언변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면이다.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어가지 못해 진땀만 빼고 있거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엎지른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오해를 산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주목을 받으면 심장이 턱 내려앉으며 떨리기 시작하는 사람조차도 허물없이 불러낼 수 있는 친구 앞에서는 철진한 이야기를 마치 오늘 일처럼 술술 풀어낸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며 예의를 차리는 자리가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이와 장시간 함께해야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진다. 서로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시계만 재촉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공백을 못 견뎌 이 말 저 말 한껏 쏟아내고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젠 입 좀 닫고 살아야겠다며 후회하기도 한다. 말은 모자라도 넘쳐도 스스로 부끄럽다. 좋아하는 것은 잘하게 된다. 말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자리라면, 다시 말해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을 알아가는 것이 기껍다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 없이 대화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에 조언을 하는 나로서도 사실 정확한 답은 없다. 직업 덕에 달변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나는 정작 말을 유창하게 쏟아내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낯선 대화에 잘 몰입해서 토막나지 않게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레 들어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루한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걸 알아서 입꼬리를 당기며 웃고 리액션도 해보지만 텅 빈 눈빛은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낭독으로 훈련된 사람은 쉽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이 진부하고 흔한 서사일지라도 기승전결 중 어디쯤에 있을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며 듣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치 암전된 상태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대사를 시작하는 배우에게만 핀 조명이 떨어지는 것처럼 귀가 열린 채로 화자에게 자연스레 집중이 된다. 낭독은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을 때여야만 진실된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 말을 길게 이어나가지 않아도 좋다. 말주변이 없어 단어가 부족하더라도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언어를 이긴 눈빛이, 몸짓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산포 가는 길 백화의 마지막 대사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담담한 여백에서 백화의 마음이 성큼 다가온다. 그녀의 눈은 웃었을까, 울었을까? 낭독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감정을 잠시 맞대어 본다. 공감의 언어로 호응하며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들의 말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대화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사랑이 되고 울림이 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담백하고 깔끔한 소리 위에 다정함을 솔솔 뿌린 목소리를 가진 조은영 선생님입니다. 조은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장하고 있었는데 미주쌤 큰 힘 주시고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미주쌤 감사합니다. 임미주 선생님의 목소리는 힘내라고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목소리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진 미주쌤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춰주는 목소리가 참 부드럽습니다. 미주쌤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찾아가시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미주쌤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위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제 삶에 스며든 작은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저에게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찾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는데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이 많았던 저는 자기 개발과 독서에도 관심이 많아서 소소하게 소그룹으로 1년 동안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 눈에 시신경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지만 독서 모임을 멈춰야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누는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는데 많이 아쉬웠고요. 그러던 중 우연하게 듣게 된 낭독 무료 특강에서 저희 둘째가 엄마 해봐 라고 용기를 줘서 시작한 낭독입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낭독 수업을 하고 과제 제출을 하면서 저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듣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낭독은 저에게 조용히 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 저는 엄마도 직장인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많이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슬로우 리딩인 낭독을 하면서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 마신 것처럼 제 마음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또 독서 모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낭독을 통해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송정희 선생님, 그리고 진하게 함께한 우리 낭독반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낭독으로 좋아지는 목소리.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살아왔다. 멀더, 지금 어디예요?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법한 이 목소리는 엑스파일에서 스컬리 역을 맡아서 한 대사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도 연기를 할 수 있어 감사했다. 거치고 웃긴 대사를 기계처럼 내뱉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바로 코미디 프로그램 남녀 탐구 생활의 내레이션이다. 여자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해요. 개념을 반 말아 먹었어요.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나 쓸 법한 말들을 대사로 옮기는 것이 웃겨 배꼽을 잡고 깔깔댔던 기억이 난다. 그 외에도 화장품 CF에선 산소 같은 여자, 카피를, 베르사유의 장미에선 오스카를, 앤트맨과 와스프에선 미셸 파이퍼 역할을, 외화 더빙에선 줄리엣 비노시 역할을 전담하며 다양한 소리를 냈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어느 것 하나 애정 없는 캐릭터가 없다. 연기한 목소리는 전부 달랐지만 모두 내가 가진 목소리이기도 하다. 연기에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캐릭터를 연구하기도 했고 마치 진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정으로 소리를 꺼내기도 했다. 성우인 나는 목소리의 색깔이라고도 표현하는 느낌을 많이 강조한다. 목소리에 느낌이 있어야 캐릭터에 어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소리 자체가 좋으면 금상첨화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서혜정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지 라고 말한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최고의 달란트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고난 것만이 지금의 목소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낭독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성우가 되기까지 그리고 성우가 된 이후에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대도 약하고 언어 습관도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쁜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지 않다면 평생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지 않다. 훈련을 통해 잠자고 있는 소리를 깨워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직업상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집중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상에서 취미로 연습하며 목소리 윤기를 더하고 싶다면 낭독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발음이나 발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꾸준히 낭독을 하면 이전보다 소리가 더 좋아진다. 낭독을 하면 음의 높낮이, 발음, 울림을 감지하게 되고 더 좋게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발음이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긴다.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녹음해서 자기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본인의 말투, 어감, 빠르기 등을 확인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점차 좋은 소리 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이다. 첫날과 일주일, 보름, 한 달 후에 녹음한 것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발음과 발성, 소리의 느낌, 언어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면서 들으면 더 구체적으로 소리의 모양새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가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가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날이 찾아온다. 나만의 톤과 개성이 담긴 목소리가 매력 있다고 느낄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멋진 목소리를 낭독을 하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낭독을 해주실 분은 권순옥 선생님이십니다. 권순옥 선생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신데요.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고 마치 맑고 청량한 샘물같이 신선하고 상쾌한 목소리의 소유자이십니다. 권순옥 선생님의 진솔한 목소리가 저에게 어떤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모두 마음을 열고 권순옥 선생님의 따뜻한 낭독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멋지게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반에서 조은영 선생님은 멘트 장인으로 통하시는데요. 선생님의 이런 풍성한 표현에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멘트 장인이시다. 싶습니다. 은영 선생님 그 낭독 수업 우리 첫날에 소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일하고 육아하면서 나를 찾고 싶다고 그래서 낭독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오롯이 선생님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 낭독이 선생님을 더욱 시원하고 행복한 사이다 한 모금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낭독을 통한 독서 모임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또 되게 중독성 있는 은영 선생님만의 합법도 진짜 매력 있어요. 네, 귀 기울여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권순옥이고요. 저는 처음엔 오디오북 내레이터가 되겠다는 꿈으로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낭독 수업을 하면 할수록 낭독은 자기 수련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듯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심리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낭독은 다리입니다. 낭독 is the bridge. 네. 낭독이 저 자신과 만나는 다리,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가닿는 다리가 되어줬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수련해서 제가 읽는 책의 저자와 또 제 낭독을 듣는 독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다리 역할인 낭독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 깨닫는 만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 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다. 연극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고 나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 안에 담긴 것들을 마음껏 꺼내고 사르고 싶었던 것 같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발음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많이 놀랐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소리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열정도 좋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전문적으로 성우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연구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과 조음기관이 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덩어리가 되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지며 몸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말을 듣는 강도에 따라 덩어리는 늘어지기도 하고 팽팽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다시 체화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깨달은 것을 소리를 내보며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다. 아,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편하구나. 몸의 이 구간을 사용하니 장시간 말을 해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 4년 정도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물리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내 목소리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다시 나를 돌아보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말과 호흡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전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내가 보였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있었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 예전보다 내가 더 온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우리네 삶이 단순하지 않듯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요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하던 나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경청을 강조한다. 내 소리를 찾기까지의 여정이 길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의 정신적 지주이시며, 활자는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구나, 라고 표본을 보여주시는 분. 아마도 소시적 문학으로 좀 날리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멋지고 우아하고 세련된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어요.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 화면을 안 켜셔서 많이 아쉬운데 박인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인숙입니다. 화면을 켜지 못한 거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좀 일찌감치 맞을 걸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고 많이 긴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반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무대 체질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여러 번 연습했는데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실전에 오니까 멋지네요. 와. 특히 그 권순옥 선생님은 보니까 그 명언을 하시는 분이네요. 낭독 이스터 브릿지. 야, 대단한 말씀. 제가 길이길이 기억하겠습니다. 권순옥 선생님 낭독을 들으면 그동안도 젊음의 순수함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진솔해지는
그런 그 순옥님의 감성을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태도와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멋지고 원숙하고 아름다워질 권수록 선생님의 낭독이 기대됩니다. 네. 저는 낭독 공부를 그 초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성우가 한번 돼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낭독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낭독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 목소리를 들어보고서 그 나에게 낭독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나이에 뭐 한다고 이렇게 좌절까지 해가면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차라리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참고 지나가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내 목소리가 바로 현재의 나이구나. 그리고 나의 영혼의 울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놀라웠던 것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 자신을 좀 그 치유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다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낭독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자마자 바로 그게 저를 성찰과 저의 치유로 안내한 거예요. 정말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제가 이 낭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낭독하고 있으면 제 목소리가 어찌 됐든 간에 그냥 행복합니다. 아주 즐겁고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낭독은 제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해줄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그 영혼이 통하는 친구들을 지음이라고 한다면서요. 일종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내 낭독이 그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낭독으로부터 내가 얻은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 깊이 쓰인 시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그 앞에 멈춰서게 만든다. 섬세한 저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담백하게 일상을 그린 수필도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글에는 작가가 고민하고 서성인 시간의 흔적들도 스며 있다. 마이크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자꾸 소리가 줄어가지고 이상하지요? 잘 들리나요? 너무 잘 들리고요, 선생님. 지금 소리가 굉장히 잘 그래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냥 잘 선생님 나오고 편안하게 있어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그래요?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글을 쓰니가 밤을 새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걸러낸 문장들이 모이고 엮여 하나의 글이 탄생하기도 한다.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소리내어 읽는 편이다. 내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 텍스트를 읽을 때 찾아오는 감동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다. 낭독을 하면 묵독을 할 때보다 그래서 더 섬세한 감정이 느껴진다. 글이 내는 향과 정서도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호흡도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멈춰 있었을 그 공간도 느낄 수 있으리라.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 소설가의 상상, 수필가가 전하는 삶의 향기. 묵독을 하면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감상이 낭독을 하면 더 깊이 다가온다. 그저 글의 한 구절을 소리를 내어 뱉는 것만으로 글이 가진 감동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소리내어 말할 일이 없는 단어들도 낭독을 하면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신선하고 귀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 때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뱉는 작은 호흡마저 특별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글도 낭독을 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저자의 심정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글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2번 읽을 때가 다르고 3번 읽을 때가 다르다. 내 마음과는 다른 감성을 내 목소리에서 느끼기도 한다. 어떤 마음과 감성을 실어 낭독을 했지만 뱉어진 소리가 의도와 다르게 들려온다면 그 느낌을 본인이 깨닫고 다시 변화를 주면서 글을 읽으면 좋다. 그럴 때 낭독이 더 좋아지고 본인도 성장한다. 낭독을 하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 유독 그 문장을 더 읽고 싶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낭독을 한다. 그런 낭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하며 소리내어 글을 읽곤 한다. 그러면 글이 나의 내면을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좋으면 반복해서 글을 읽는다. 빠르게 리듬을 타며 낭독이 되는 글도 있지만 나를 붙잡는 글은 한 페이지도 넘기기가 힘들다. 사실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넘길 수야 있겠지만 글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다. 책장을 붙든 채 내 마음을 가만히 글 위에 놓아둔다. 글에 머물면서 전해지는 감동을 충분히 느낀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이 내 귀에 흐르고 나의 내면을 울린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낭독한 글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담기는 것들도 많다. 글쓴이의 정서와 글을 쓰며 고민했을 흔적들,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들,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 낭독이 이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자는 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낭독자는 우리 반의 사랑둥이 김정현님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누군가를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마음은 참 곱고 착하고 귀합니다. 김정현 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캐리커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 그려준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정희 성우님의 강의를 빠짐없이 기록해서 그걸 우리 반원들이 기억하기 좋게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그려주는 우리 반의 진정한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통통 튀는 싱싱함과 사랑스러운 목소리의 소유자 김정현님 나와주세요. 네, 순간 잠깐 울컥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수 선생님 낭독도 잘 들었습니다. 박인수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이 나이 든 목소리로 뭘 하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따스하고 정겹고 편안해지는 목소리라 가지고 듣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만난 낭독은 처음엔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하는 상담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못난 줄 알았던 목소리를 다듬고 발음 개선에 신경 쓰고 힐링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2024년 2월 18일 4시 15분경에 저와 10년을 함께한 친구이자 가족인 고양이 용이가 고양이별로 떠나갔습니다. 제가 낭독을 처음 시작할 때나 혼자 낭독을 할 때에도 늘 곁에서 들어주던 친구가 떠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우울증이 급심하고 기댈 곳도 없어 방 안에 혼자 울고 있던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용이가 제 곁에 머물러주며 위로해주고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학생이야. 원래 이게 물 봐. 혼자 낭독은 듣는 거야. 혼자 낭독할 때에도 용이에게 읽어준 듯이 하려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제 곁에 없고 더 이상 제가 낭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갔지만 낭독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곁에서 잘 들어줬듯이 그곳에서도 저의 낭독이 들렸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 내는 법을 알고 발성도 좋아 큰 소리로 낭독한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조곤조곤한 전라도 말을 들으면 담양의 대나무 숲 향기가 전해질 것만 같고 정겨운 부산말을 들으면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푸르게 풍겨올 것만 같다.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전경들이 사람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에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처음엔 소리는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목소리 자체에 신경 쓰다 보면 낭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평소 목소리로 책을 읽어보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소리를 내보자. 지금은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선은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발음이 뭉개져도 의미는 전달된다.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